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한반도의 통일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하는 통일 이야기 통일TV 진천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네. 예,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 저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일요일에 있다는 건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쉬는 날이 하루 줄어서. 뭐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대표님이시니까 별로 아니에요, 섭섭하지 저도 않으시지 마찬가지죠. 않을까. 어쨌든 뭐 예. 쉬는 날이 많으면 좋지요. 네, 직장인들의 심정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불기 2563년 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많은 신도분들 이제 절을 찾으시잖아요. 북한에도 절이 있죠? 예, 절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소위 수가 많아요? 명산 대찰 해가지고 뭐 산에는 큰 산에는 이제 있는데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80곳이 있다고 그러지요. 생각보다 80곳.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저 대표적으로 금강산 신계사 제가 가본 곳, 네. 뭐 개성의 영통사, 뭐 묘향산 보현사, 그리고 뭐 정방산의 성불사, 예. 뭐 평양 외곽의 대성산의 광법사. 유명한 사찰들이잖아요. 예, 그래서도. 사찰도 제가 절은 좀 많이 가봤는데 네. 아주 뭐 사찰이 대단히 많이 잘 보존이 돼 있고 많습니다. 우리 사찰에 가보면 주변 환경과 쫙 어우러져서 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북의 절도 북한의 절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더 하지요. 자연의 속에 그대로. 네. 거기는 이제 소위 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네. 명사는 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소위 국립공원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절 이외에 다른 건물들이 거의 없으니까 완전히 자연 속에 산 속에 그대로 있는 이 사찰의 모습이지요. 오히려 탁 트인 풍경을 좀 더 잘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사찰을 이제 방문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제 가셨던 때 이제 나누셨던 얘기들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이 여기가 어디 같은지 한번 이 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불하는 소리만 들으면 여기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뭐 알 도리가 없죠. 저도 뭐 이게 참 이게 이 연불의 내용을 뭐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뭐 네. 반야심경 이 정도는 아는데 거의 뭐 다를 이유가 없지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저기 묘향산의 보현사입니다. 보현사. 보현사. 예. 네. 묘향산에. 묘향산에. 예. 묘향산이 또 아름답기로는 유명한 예, 산이잖아요. 묘향산이 이름 자체도 그렇고요. 아주 뭐 정말 멋진 산이더라고요. 네, 북한의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 북한 사찰, 불교에 대한 얘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현사에 계시는 정명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남쪽에 있는 불자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남녘의 그 불자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시발을 뗀 그 통일의 구름을 우리 불자들이 그 마음을 합쳐서 빨리 다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치우치지 말고 새 것을 지향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자주 만남이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인터뷰를 해오신 거군요. 예, 그렇죠. 제가 정명 주지 스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여쭤봤지요. 네, 한번.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북한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 정명 스님께서 전하는 인사말을 들으셨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보현사를 실제로 구경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홈페이지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통일TV 진천규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보현사 언제 가서 인터뷰해 오신 거예요? 제가 바로 지난 3월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지난 3월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를 미리 네, 담으셨군요. 네, 예. 궁금한 걸 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 보현사가 묘양산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묘양산이 아름답다 이런 건 알지만 사실 어떻게 가는지 저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평양에서 묘양산까지 가는데 먼가요? 얼마나 걸립니까? 예. 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뭐, 단체 관광객은 버스도 많이 다니는 걸 봤고요. 한 두어 시간 남짓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멀진 않군요. 예, 그렇게 자동차로 한 2시간 남짓, 예, 갔습니다. 그럼 북한의 불자들도 자동차로 거기로 갑니까? 그러시겠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마을 분들이나 뭐, 자동차로 가시는 분들은 다 이제 뭐, 버스나, 네. 예, 그렇게, 예, 이동수단은 뭐, 당연히 걸어갈 순 없죠. 예. 그럼 도착하면 안내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사찰 안내하는 분 계시죠. 네. 문화재 해설사 해가지고 사찰 안내하는 분이 계시고 또 신도 회장분이 나와서 또 맞아주셨고 신도 회장 네. 보살님이죠. 보살님. 거기도 똑같이 보살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용어도 똑같군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럼 안내를 받으시면서 들어가셨을 텐데 네, 설명을 좀 뚝 듣고 이제 뭐 했죠. 예. 네. 가장 먼저 처음에 딱 보현사를 봤을 때 드신 느낌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묘향산에 이제 거의 초입에 있어요. 거의 평지 부분에 산을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근데 이 묘향산에 이렇게 다 둘러싸인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아늑하다 그럴까? 하여간 좀,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대로 느끼실 텐데, 이렇게 그 묘향산 이 꼭 병풍처럼 둘러싸여 가지고 거의 그냥 사방팔방이 이렇게 둘러싸인 이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상당히 포근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보현사 자체가. 네. 이 보현사가 오래된 사찰이죠? 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글쎄요, 아세요? 그걸 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네. 예. 네, 이 안내원의 소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소개 말씀도 녹음을 해오셨다고요? 네. 예,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네. 비문에는 묘양산 보현사를 판밀과 갱학 두 스님이 세웠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1042년에 여기 243간의 절을 짓고 산의 이름을 묘향이라고 했고 절 이름을 보현사라고 불렀다는 기록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전쟁 때 미군에서 네, 이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도 이 유명한 절에 가면 이 절의 역사 이런 걸 알려주는 안내판들 있잖아요. 네네. 안내판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안내판에 쭉. 저 안내판 찍은 것도 있는데. 예. 안내판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창건 때 이렇게 하고 소위 이제 그 설명이 돼 있는 거죠. 그 사찰에 대해서. 네. 예, 언제 창건됐고 언제 뭐 소실이 되고 불탔는데 또 어느 시기에 다시 재건을 했고 뭐 이런 그 사찰 안내도죠, 말 그대로. 네, 이 보현사에 자랑하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나라를 구한 서산대서 입적한 사찰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서산대사를 기리는 사당 직접 가보셨나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다녀왔고 또 지난해 6월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잠깐. 여러 차례 가셨군요. 예, 2차례. 예, 여러 차례는 아니고 2번 딱 가봤는데 어쨌든 기억이 그 서산대사 서산대사께서 당시에 했던 이런 유물들도 있었고요. 그 사진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놓고 그 기리는 사당을 아주 잘 보존했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좀 자그마합니까? 그러면요, 예, 자그마하지요. 뭐 예. 이렇게 예. 그 보현사에 유물이 많은 걸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보현사 9층 탑, 8각 13층 탑, 네. 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직접 보셨죠? 예, 그럼요. 바로 그 대웅전 앞에 그 8각 13층 석탑이 아주 좀 이채로웠어요. 그 석탑 끝에 그 소위 그 풍경 같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 때 또 이렇게 소리도 나고. 독특하네요. 예, 석탑에. 찍은 것도인데 어떻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게 아주 그 눈에 또 띄었고 8만 대장경도 일부 또 보존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도 팔만대장경 네네, 보존이 돼 아주 있군요. 보존고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 봤죠, 거기도. 보존고는 어떻던가요? 거기도 상당히 의외였는데 이제 소위 보온 보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적당한. 그러니까 네. 외부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관계없이 일정 온도,
일정 습도를 유지해야 오래된 그 팔만 대장경이 이제 상하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3월에도 소위 이제 히터, 지난 6월에 여름에 갔을 때는 에어컨. 이렇게 해서 항시 그 일정한 기온으로 이 관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야, 이분들도 참 이렇게 뭐 제재 국면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 유적을 참 철저히 보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에서도 팔만대장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군요. 네, 아주 뭐 소중하게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네, 먼저 경험하는 통일 이야기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통일TV 진천규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진 대표께서 소개해 주신 보현사 유물도 궁금하지만 좀 우리 한국의 불자분들께서 알고 싶은 건 북한에는 대체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북한에도 불자들이 많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그 전에 저희가 보현사에서 30년째 계신 이 정명스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 보현사는 역사도 오래고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알려진 이런 그 이름 있는 사찰입니다. 이 사찰에서 부처님 그 이념대로 민족의 화해와 그 단합 또 인류의 그런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여기 왔다 가서는 이런 그 중생을 위한 그런 좋은 일을 하려는 그런 결심들을 더 굳게 가지고는 한답니다. 오늘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참 남녘의 불자들 만난 것만큼이나 반갑습니다. 뭐 우리 민족의 화해, 단합 또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제가 진 대표께 더 여쭤볼게요. 그 스님이나 불자들 실제 북한에 많은가요? 글쎄요, 많다는 게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보현사의 스님이 뭐 한 7, 8분 계셨다고 하고요. 그때 네. 제가 본 분들은 한 6분인가 나오셨어요. 6분이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불도 드리고 연불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뭐 반야심경도 이렇게 독송도 해주시고 또 마침 그때 중국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한 4, 5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그분들도 또 이렇게 예불도 올리고 하는 모습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신도 회장분이 계셨어요. 네. 보살님. 예. 해서 또 구수하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네. 또 뭐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도 많이 달고 이렇게 사찰에 많이 찾아오셔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남쪽의 사찰도 바로 오늘 아마 사찰에 대단히 많이들 가셔서 이렇게 뭐 소원도 빌고 뭐 국가의 또 안녕도 빌고 또 뭐 남북 간에 또 화합도 빌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도 회장님 외에 다른 불자분들도 좀 만나보셨나요? 예, 한 2, 3분 또 이렇게 제가 간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제가 평일이었으니까 네. 그때 일요일 법회 시간을 맞춰 간 것도 아니고 평일날 또 이제 이렇게 남쪽에서 취재로 온다고 하니까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가요? 네, 물론이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하여간 이 남북 간에 북남 간에 이 한 민족인데 더 이상 흩어져서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불자끼리라도 좀 더 아까 그 정명스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예.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북의 종교의 자유가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 대표님 실제 가보시니까 그러니까요. 어떠시던가요? 그래서 이게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고 어디까지가 자유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말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부터도 그랬고 사실은 지난 시기 반공교육 어마무시한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사실 심지어 북쪽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네. 도깨비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저희 반공 포스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그러면요. 그렸죠. 그냥 뿔 달린 도깨비에 뭐 늑대 얼굴하고 심지어 뭐 승냥이 뭐 이리떼 이렇게 네. 배운 시절에 이 무슨 놈의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먹을 자유도 없는데 말할 자유도 없는데 이런 시기에 너무 우리가 네. 이제 이렇게 소위 들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같은 민족 이전에 같은 사람이래. 네. 사람. 예. 사람이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었네. 예. 사람이에요. 옆집 사는 사람. 네. 이런 같은 또 말이 통하고 예. 얼굴 색깔이 같고
우리 같은 민족. 그래서 상당히 참 의외인 적도 많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기도 휴대폰도 들고 다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출판사에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출판사 편집장이 이 멀쩡한 분이에요. 유명 대학도 나온 분인데 뭐 30대 후반 이제 이분이 북쪽 여성들이 하이힐 신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연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이 탁 편집장은 이게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들도 군화나 잘해야 운동화 신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북한 내부를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군사훈련이나 하고 총 들고 막 여성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사진을 보니까 수백 장 보니까 평양 여자들 뭐 그냥 하이힐 대부분이 하이힐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높지 않은 힐 네. 구두를 신고 운동화 신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양장에 예, 또 양산을 또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네, 지난 네. 여름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는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확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KBS 우리 이정민 기자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네. 좀 정확히 알자. 네. 제대로 알자는 네. 겁니다. 네. 제대로. 그러면 종교인들은 좀 있다고 일컬어지나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찰이 80개가 있다는 걸 전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금강산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묘양산에 하나 정도, 뭐 개성에 뭐 하나 정도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80개가 있고 조선 불교도 연맹이라는 데도 있고 네. 또 이 스님 이런 그 소위 양성 기관도 있고 저는 좀 본격적으로 좀 취재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시간이 워낙 이제 그렇고 또 교회 성당도 있고 뭐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또 보통 이제 또 사람들은 그거 말이야 또 평양에만 있는 거 선전용 아니냐 이거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죠. 어쨌든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종교 활동도 하고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보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종교의 자유. 예, 그러면요. 헌법에. 교회나 자기네 성당 헌법에. 같은 것도 꽤 그러면요. 많고. 예.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러면 뭐 국가기관에서 뭐 공산당에서 이렇게 시켜서 뭐 스님이 됐는지 시켜서 뭐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한이 없죠. 예. 끝까지. 그렇겠네요. 저희 북한의 사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북한 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통일TV 진청기 대표 다음 주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